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기사에 보면 국가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것 때문인지 중소업체에도 세무조사가 이전에 비해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된다면 어떤 기준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세무조사의 종류에는 정기조사랑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들이 주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기업이 대상은 아니겠죠. 법에 보면 성실도 분석을 해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순환조사를 하는데 무작위로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기조사 외에는 모두 비정기조사죠. 비정기조사는 보통 법에서 정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누락 등에 대해서 누가 탈세 제보를 했다든지, 또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업체끼리 서로 주고받은 게 포착이 되었다든지, 또는 우리가 세금 신고한 부분이 국세청에서 집계한 내용하고 확연히 틀려서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정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일반적이지만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오늘 연락 와서 몇 시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에 해당되시겠죠. 세무조사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받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세금 추징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게 되면 털어서 먼지가 없는 법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성실 사업자라는 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규모와 성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연매출 3억 이하의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실 사업자라고 한 부분은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 세금도 없으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 기준에 충족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거부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사업용 계좌도 신고하고 그 계좌를 이용해야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행하고 미교부 사실이 없어야 되고, 수익 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한 회사들을 우리가 성실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정기조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비정기조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이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탈세 단말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사를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카드 매출이 높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 등에서 많이 유행했는데요. 음식점이나 헬스장, 필라테스, 카드 매출이 많은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매출액의 일부를 본인들 단말기로 매출이 빠지도록 설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현혹된 말을 해서 탈세 단말기를 설치를 해드립니다. 이 매출은 그 음식점 등의 매출인데 다른 회사의 매출로 볼 수가 없겠죠. 이런 탈세 카드 단말기를 영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런 탈세 단말기의 영업 형태를 만든 회사의 영업에 속아서 중간 단계의 사업자로서 이 영업을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몰랐지만 어쨌든 탈세에 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추징 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 사업이 엄청 호황이었죠. 이런 호황 업종들,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든지 유튜버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많이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세 제보가 있은 경우죠. 제3자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고발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탈세는 아니지만 은밀한 정보라든지 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1일, 즉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 내용을 FIU에 바로 보고를 합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여러 건이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된다, 이런 경우에도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하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루 1,000만 원 거래라고 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여기서 저기 넘기는 거, 또는 내 계좌에서 다른 회사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넘기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금액을 이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을 하는 경우에 말합니다. 이 1,000만 원에 계좌간 이체까지
세금까지 포함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가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한 내역들이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너무 틀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분석을 통해서 비정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출 누락이 있고 가공경비가 있습니다. 매출 누락은 고의로 누락한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매출인데 계속 누락하고 있었던 실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비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공의 경비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국세청 분석을 통해서 조사 대상에 선정됩니다. 이 가공의 경비 또는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PCI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PCI 시스템은 P, property 해서 부동산을 뜻하죠. C, consumption에서 사용 내역, 즉 소비를 뜻합니다. I, income으로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는 거죠.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언제 잘 보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분석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가 소득 재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액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그 소득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입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사용한 비용, 즉 지출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 등이나 당연히 쓴 부분이 있겠죠. 이 금액을 빼고 난 순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는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했을 때 과다한 금액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런 걸 신고를 안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대출이 있으면 대출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고 내가 왜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조사가 많은데요. 실제 조사에서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끝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법인회사의 매출 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저희가 평소 매출이나 비용 등 회사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잘 정리해서 소명을 하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된 거죠. 평소에 제대로 된 관리를 회사 입장에서 대표님이 잘 하시고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랑 소통을 잘 해서 정리 내용을 잘 갖추고 적절하게 신고를 한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설령 나온다고 해도 추징세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세무조사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세무조사 때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